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아니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죠 다들? 놀이동산인가?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강릉에 특별한 체험이 찾아왔다. 가상과 현실 세계를 넘나들며 공존과 화합 속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자. 이곳은 강릉 녹색도시 체험센터. 가상세계의 꿈을 현실로 이뤄준다? 오늘 문을 연 이곳에 그야말로 오픈런 하는 사람들. 벌써부터 입소문이 났나 보죠? 마치 미래 세계에 온 듯 신비롭기까지 한데요. 뭔가 재밌는 일이 벌어질 것 같죠? 여기는 메타버스 기술관으로 메타버스의 원리 그리고 메타버스의 기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곳입니다. 메타버스란 가상을 뜻하는 메타와 세계를 뜻하는 버스의 합성어인데요. 가상현실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운영이 되는 메타버스 체험관인데요. 메타버스의 기본 원리와 응용 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메타버스 기술관, 그리고 동계올림픽 종목과 메타버스 기술을 이용하여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 스포츠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전에는 도슨트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후에는 자유관람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어본 듯하지만 여전히 알쏭달쏭 어렵기만 한 메타버스 세상 직접 체험해보기로 했습니다. 네, 이곳은 IMU라는 기술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체험기기인데요. IMU는 좀 어렵지만 관성 측정 장치라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용되는 기술을 저희가 좀 어렵다 보니까 쉽게 체험할 수 있게 드론 택시를 체험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택시에 탔다고 가정하고 조이스틱을 이용해서 직접 운전을 해봤는데요. 이제 기울기가 기울었을 때 내가 어떤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다시 이제 기울기를 수평으로 회복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길을 잃었을 때는 그런 지자개 센서를 이용을 해서 내가 다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종기를 활용해 드론을 조작하며 다양한 가상 공간 체험해 봅니다. 정말 나중에 드론 택시가 생길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지금 뭐 드론 택시 관련해서는 계속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고, 나중에 언젠가는 정말 사람이 탑승을 해서 갈 수 있는 드론 택시가 다니는 날이 곧 올 것 같습니다. 놀라긴 아직 이르다. 발길을 사로잡은 이곳은 입체 인식 코너라는데요. 코앞까지 다가오는 화면이 놀라울 따름. 여기 쓰니까 정말 안경을 쓴 것처럼 입체적으로 다가와가지고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이 기계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사람의 눈을 인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3D를 얘기를 하면 기기를 장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요즘은 안경식에서 벗어나 이렇게 무안경식 디스플레이를 이용을 해서 안경을 쓰지 않아도 직접적으로 3D 입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D 영화를 볼 때도 그렇고 전용 안경이 필수인 줄로만 알았는데 세상이 확 달라졌네요. 다소 모호하고 어려웠던 메타버스의 세계에 한 발짝 다가간 것 같죠? 아이들도 그저 신기한 눈치. 일단 메타버스에 대한 단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익숙해져 있기는 한데, 이게 어떠한 기술로 진행이 되는지를 잘 모르시다 보니까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기술이 이제 발전을 하고 어떤 원리로 이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체험을 해보시고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지셨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가장 좀 의미 있게 보시거나 재미있어 하셨던 거는 아무래도 스포츠관에서 체험을 하시는 쪽인데, 봅슬레이가 가장 좀 인기가 많았고요. 그리고 로비 쪽에 있는 AI 캐릭터를 생성을 해서 사진을 인화하는 그 두 개가 지금 가장 인기가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곳에선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종목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었는데요. 선수들을 지켜보며 응원만 하던 것과는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직접 나서는 실전은 과연 어떨지 다들 아주 진지한데요. 이곳은 메타버스 스포츠관이라는 곳이고요. 동계올림픽, 스켈레톤, 봅슬레이, 컬링, 스피드 스케이팅, 알파인 스키, 스노우보드 총 6가지의 종목을 가상현실 세계에서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은 뒤에 보이시는 360도 돌아가는 봅슬레이 종목이 가장 남녀노소한테 인기가 제일 많은 종목입니다. 설마 도전? 지금 살짝 봤는데 360도 돌아가는 걸 봤거든요. 지금 되게 떨립니다.
무서워요. 타보셨나요? 처음입니다. 그래요? 네. 어떠세요? 좀 긴장되긴 하는데 그래도 재밌을 것 같고 360도 돌아가니까 여기서 제일 재밌고 스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긴장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즐기겠습니다. 네. 놀이동산 체험을 즐기신다면 주목! 360도 회전하며 오감을 자극하는 짜릿한 체험. 잠깐만. 그런 게 어딨어? 첨단 시뮬레이터에 탑승해 현실에선 경험하기 어려운 봅슬레이를 체험하다니. 이게 왜 봅슬레이죠? 이게 봅슬레이가. 보기엔 완전 재밌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엄살심한 VJ. 설마 우는 건 아니죠? 그쵸? 다 끝났어요. 일단 내려봐 좀. 이거는 봅슬레이가 아닌 것 같아요. 360도를 돌고. 근데 재밌긴 하네요. 근데 너무 무서워요. 지금 아직도 살짝 손이 떨려요. 근데 확실히 좋아하실 만합니다. 여기 와서 꼭 한번 타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곳은 바닥과 벽면을 활용한 멀티플레이 컬링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체험관. 팀킴으로 유명한 강릉시청 소속 컬링팀의 뒤를 이을 동계올림픽 꿈나무들의 야무진 컬링 솜씨를 구경해 보실까요? 컬링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요. 여기 둘러보니까 어때요? 신기해요. 이곳은 AI 캐릭터 스튜디오. 얼굴 모양의 틀에 맞춰 사진을 찍으면 AI가 알아서 캐릭터를 만들어줍니다.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네. 여기 와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어려워요. 이곳은 버추얼 도어입니다. 문처럼 만들어진 조형물을 열면 전혀 다른 공간의 모습을 영상으로 연출해주죠. 게다가 이 디지털 어항 속 디지털 물고기는 사람의 신호에 반응하며 먹이를 먹기도 하고요. 2024 강원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그대로 재현한 메타버스 플랫폼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경기장은 물론이고 선수룸도 구경해보고 미니게임도 즐길 수 있는 신통방통 다시 봐도 놀라운 메타버스 세상. 저희가 현재 2, 3층도 운영을 할 예정이고 실시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 첨단 기술을 이용한 강릉 메타버스 체험관은 오는 9월에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 각국에 우리의 첨단 기술을 보여주며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분위기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준 강릉 메타버스 체험관.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된 기술력으로 상상의 미래가 펼쳐질지 벌써부터 기대 만발입니다. 횡성군 서원면에 주민들의 따스한 정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작은 목욕탕이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서원면 4개 단체가 힘을 모아 어르신들의 목욕 봉사에 나선 건데요. 서원면 주민들이 함께하는 사랑 가득한 화합의 현장으로 가봅니다. 근데 목욕탕에 우리 들어갈 수 있어, 비니? 여탕 들어가야지. 여타? 비니 그리고 이제 좀 손님이 좀 없는 걸로. 어떻게? 자, 여러분, 이 새해가 되고 또 설날이 다가올 때 가장 먼저 하는 일 어떤 게 있으세요? 저는요, 일단은 목욕탕에 갑니다. 이 목욕탕에 가서 이태리 때타올로 그냥 막박 이 묵은 때를 쫙 한번 씻어내고요. 그리고 새 마음가짐으로 이 새해를 맞이하겠다라는 이 생각을 딱 다지곤 하거든요. 자, 오늘 저와 같은 분들이 여기에 다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게요, 이 마을 분들이요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목욕 봉사를 또 실천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 새해 맞이 준비하시면서 오늘 저와 함께 묵은 때 벗겨내러 가보시죠. 이른 아침 문을 열자마자 찾아온 이곳. 매니저 안녕하세요. 아니 목욕탕을 오늘 촬영을 한다 해서 왔는데, 아니 오늘 온 곳이 목욕탕이 아니라 여기는 행정복지센터잖아요. 네네. 여기 안에 목욕탕이 있나 봐요. 서원면사무소 내에 복지여관이 있습니다. 복지여관 내에 그 작은 목욕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아니 사실 장소 자체도 조금 이색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작은 목욕탕 이 안에서 또 봉사활동도 진행이 된다고 들었는데, 목욕탕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의 이제
목욕탕 내에서 안전 문제라든지 아니면 때밀이 같은 문제, 그다음에 이제 그 씻고 나오시면 드라이 해주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아침이면 문을 여는 이 목욕탕은 바로 서원면에서 운영하는 주민 목욕탕인데요. 목욕탕을 찾기 위해 오픈런은 필수! 마을 어르신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특히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 서비스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마을 이장님이 돌아가면서 목욕탕을 찾는 마을 어르신들을 모셔다 드리는 건데요.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한 차로 같이 모시고서 목욕탕에 지금 오셨어요. 아니, 어떤 일인 거예요, 지금? 목욕 시설은 잘 돼 있는데 거리가 멀다 보니까 노인들이 몸도 불편하시고 또 기동력도 없고 하시니까 제가 항상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시고 와서 목욕을 하시게 하고 있어요. 야, 그러면은 우리 마을 어르신들이 선생님 덕분에 편안하게 이날만을 기다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9시 약속했는데 8시 40분에 나와 계시더라고요. 어머야, 이렇게 추운 날에요. 그러면은 목욕이 끝나고도 모셔다 드리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매주 목요일마다 마을 4개 단체 회원들이 어르신들을 위해 목욕 봉사를 돕는데요. 조심스럽게 들어가도 될까요? 세상에 남사스러워라. 아니, 제가 살다 남탕에는 또 이렇게 처음 들어와 봤어요. 뭐 근데 여탕이랑 똑같네요. 아니, 선생님 여기서 지금 현재 봉사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어떤 봉사하고 계세요? 목욕 봉사라고 이제 목요일마다 네. 이장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등 밀어드리고. 어르신들 이렇게 등 밀어드리는 봉사 하시면 좀 어떤 마음 드세요? 어르신들 오시면 이제 혼자 등을 못 밀으시니까 네. 가서 밀어드리고 그러면 부모님 생각도 나고 이제 그렇죠. 마을 주민인 자원봉사자들이 어르신들을 위해 두 손발 다 걷어붙이고 봉사를 진행하기 때문인데요. 등도 밀어드리고 머리 손질까지 시원한 요구르트 서비스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목욕 끝나셨으니까 요구르트 건배! 아니, 오늘 때는 어떻게 미셨어요? 아이고, 때 밀어줘서 누가 밀었는지 몰라요. 누가 밀었는지 모르지만 뭐 어떻게 실력이 어떻든가요? 좋아요? 잘 밀어줬어.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때 빼고 광 내고 정성스러운 봉사에 만족도는 120%. 아니, 할머니, 오늘 어떻게 목욕 개운하게 좀 씻으셨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아주 개운하고. 아니, 이 목욕탕이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겠어요. 이렇게 하고 나면은 혈액순환도 잘 돼요. 아이고. 어깨 아프고 그리고 허리 아프고 무릎 굽이 아프고 그게 이렇게 와서 뜨거운 물에 담그고 가면 밑으로 시원해요.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크니 봉사자들의 마음도 뿌듯함이 큽니다. 목욕 봉사에 이어 어르신들이 씻고 가신 뒷자리까지 깨끗하게 정리하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까지 목욕탕을 좋아하시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농촌 지역이잖아요, 여기가 면단이. 그래서 사실은 차도 뭐 불편하시고 이제 거의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시내 나갈 수 있는 분들은 나가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마을에 차 있으신 분들, 봉사하시는 분들 도움을 얻어서 목요일만 되면 하여튼 여기가 인산이래를 이룹니다. 네. 사실 이게 그냥 단순히 어르신들을 이제 씻겨드리고 모셔다드리고 대다드리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께서 양말 한 짝이 어딨냐 내 신발은 어딨냐 분명히 내가 옷을 이거 입고 왔는데 이게 아니다. 막 서로 싸우면서 다투면서 이렇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해결이 되고요. 또 머리도 입혀 이제 말려드리고 저희가 이제 옷도 찾아서 입혀드리고 하면서 이제 즐겁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볼 때 좀 어떤 생각 많이 드세요? 나도 그 나이가 되면 저렇게 되는데 나도 저 나이에 저렇게 걸고 저만큼 행동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여기 많이 찾아오시는 우리 어르신들께 선생님 한마디 해주세요. 네. 모두 건강하세요. 어르신들 더 많이 오세요. 화이팅입니다. 서로 화합이 이렇게나 잘 되는 건 평소 마을 주민들이 똘똘 뭉치는 시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서원면 주민들의 단합,
목욕 봉사가 끝일 리 없죠. 주기적으로 점심시간에는 서면 각 마을에 관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대접도 마련되는데요. 아니 아침 일찍부터 우리 어르신들 목욕탕 갔다가 와가지고 어디를 이렇게 바삐 달려가나 했더니 식사하러 오셨더라고요. 마을 분위기가 엄청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동절기에 노인 회장님께서 이렇게 분녀회를 통해서 네. 이 마을 전 주민에게 식사 제공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럼- 마을 분위기가 이렇게 좋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여기는 백로 마을이에요. 백로가 와서 서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도 백로를 닮아가지고 아주 마음들이 참 착하고 아름답고 네. 그렇기 때문에 단결이 잘 되고 있어요. 꿀맛 같은 점심 식사까지 함께 즐긴 시간. 시끌벅적 마을 주민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곳은 눈수라 매장인데요. 올겨울 어김없이 서원면에서는 마을 공동사업으로 얼음쌀 매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쌀을 찌면 가져올 거야. 그럼 너희들이 여기다가 넣어서 찝는 거야. 이곳 관리는 모든 마을 주민이 합심해서 진행하고 있죠. 사실 요즘에는 개인주의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뭉칠 수가 있는 건지 궁금해요. 여기 사는 거의 모든 분들이 네. 이 마을에 뿌리를 두고 예, 그런 애착심이 다른 마을보다 더 뭐 우리 서면이 어우러지는 그러니까 이 마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족 같은 마음으로 똘똘 뭉치셨구나. 그렇죠. 이웃사랑이 담장 밖에 넘고 따스한 소통과 배품으로 하나 된 시간들. 올해도 서원면의 겨울이 봄처럼 따스한 이유겠죠? 주기적으로 어르신들과 마을 주민을 위해 서로를 위한 즐거운 봉사를 이어가는 곳. 오늘도 이곳 횡성군 서원면에서는 주민들이 다 함께 화합의 정을 쌓고 있습니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일상을 꿈꿔본 적이 있나요? 무한한 사랑과 행복을 안겨주는 존재, 반려견 태풍 씨를 소개합니다. 날씨가 좋았던 어느 날, 강아지 태풍 씨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풍이 보호자 황이랑이고요. 제 옆에 이렇게 잘 자고 있는 아이는 풀네임은 똥태풍씨, 그다음에 2011년생, 이제 12살하고 7개월 된 제 소중한 강아지입니다. 때는 2011년 7월, 드라이브할 겸 찾은 보호소에서 태풍이 온다는 소식과 함께 아기 강아지 태풍이가 찾아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고 많이 커봤자 한 20kg의 중형견까지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강아지로 크겠구나라고 해서 데려왔는데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처음에는 넘치는 에너지를 감당하지 못해 이리저리 끌려다니기도 했지만 이제는 맞춰가는 법을 알았습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이랑 씨는 전국 곳곳 안 가본 곳이 없는데요. 맛있는 걸 먹어도 재밌는 곳에 놀러가도 언제나 태풍이와 함께였습니다. 그렇게 함께한 시간이 어느덧 12년. 이제는 피와 살을 나눈 가족과 다름없는데요. 집안 곳곳에는 추억이 가득하고 인테리어 역시 태풍이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신경 썼습니다.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그건 정말 찰나였던 것 같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만큼 태풍이가 저를 잘 따라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련의 규칙들, 일상생활에서 규칙들도 잘 지킬 수 있었고 그래서 함께하는 게 더 즐겁고 더 재밌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아가 같은 태풍이지만 사람의 나이로는 벌써 72살.
선천적인 장애가 있던 태풍이기에 건강에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후두마비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는 스스로 이제 그런 근육들을 조절을 하면서 솔직히 이제 장애가 있는지도 잘 모르게 알아서 잘 놀았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이제 주변 근육들이 처지기 시작하니까는 스스로 조절이 안 돼서 최근에는 이제 호흡곤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거든요. 태풍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싶은 마음. 주기적으로 열심히 치료받고 있지만 나이가 있다 보니 쉽지는 않습니다. 무지개 다리 건너기 전까지 최대한 고통 없이 좀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서 이거를 수술을 해주고 싶어가지고 여러 병원도 컨택을 해보고 상담을 해봤는데 아기가 아무래도 평균 나이를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께서도 권하지 않으시고 몇몇 선생님들은 자신이 없다, 부담스럽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응급 상황이 되면 그때는 좀 시도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너무 컨디션이 좋으니까 굳이 수술실을 들여보내서 힘들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더 힘들어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컨디션이 좋을 때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지금 계속 병원은 뭐 추천도 받고 알아보는 중이고요. 태풍이를 위해 오늘도 밖으로 나온 이랑 씨. 걷기 힘든 태풍이를 위한 개모차도 마련했는데요. 병원에 들어가기 전 배변 활동을 위해 간단한 산책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갈 일이 많아져서 건강 검진도 할 겸 산책도 할 겸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들이를 가죠. 시원하게 볼 일도 봤으니 이제 들어가 볼까? 아니요, 특별히 아픈 건 없고 그냥 이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계속 검사나 진찰하면서 체크를 하고 있어요. 태풍이 아이고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아이고 언제 봐도 그냥 점잖아. 발을 딱 모으고. 정진 한 번만 해볼게. 그래도 아시다시피 기관 허탈도 있고 그리고 또 손목 관절도 좀 안 좋고 네. 이런 부분 때문에 무리해서 걸을 필요는 없거든요. 다행히도 특별히 아픈 곳은 없는데요. 병원에 온 김에 이랑 씨는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봅니다. 우리가 텐노즈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그런 증후군에 빠져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뭐 태풍이를 위해서도 그렇고 보호자분을 위해서도 그렇고 결코 좋은 결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좀 어떻게 하면 잘 이별하기 전까지는 되게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막 이별하기 전에 너무 막 불안한 심정을 보호자가 아이한테 보이면 아이도 그 불안감을 느껴요. 다가오는 이별을 무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무리 쏟아도 늘 부족한 마음입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반려동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의 막내 아니면 내 새끼 이렇게 해서 반려동물로서의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를 아파서도 끝까지 케어하고 돌볼 수 있는지 이것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족의 일원으로서 맞아들이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행복하게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다. 검진이 끝나면 꼭 간식을 먹어야 하는 태풍이. 직접 골라왔네요. 태풍아 고생했어.
집에 왔다가 곧바로 외출 준비를 하는 태풍 씨. 나이가 많다고 집에만 있는 건 아니죠. 이전과 똑같은 일상을 유지하는 게 태풍이의 건강 비결입니다. 화장실도 갈 겸 공원으로 산책을 나왔는데요. 세 발자국 가다가 쉬어가기도 하지만 괜찮습니다. 산책을 좋아하는 태풍이는 그저 평소보다 조금 느리게 걷는 것뿐이니까요. 산책을 마치고 친구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꾸준히 만나고 있는 이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친구인 마음이와 필로입니다. 가장 흔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주변에 공원이나 아니면 이제 놀이터 같은 데 가서 공놀이 하는 게 제일 편하고 제일 자주 할 수 있는 놀이라서 그거를 가장 많이 하고 있고 하려고 하고 싶은 거는 이제 날이 좀 풀리기 시작하면 같이 수영하는 게 제일 그래도 강아지 필로도 좋고 저도 좋고 하는 거라서 이제 좀 날 풀리면 수영을 좀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같은 대형견이라 보호자들끼리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요. 아이들은 간식을 나눠 먹고 서로의 안부도 전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하루 종일 놀고 난 뒤 맞이하는 저녁 시간. 동물 영양학 하시는 선생님 만나가지고 식단 자문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주는 거죠. 체중 조절이 필요한 태풍이를 위해 매일 화식을 만들어주는 이랑 씨. 먹성이 좋은 태풍이는 늘 남기지 않고 다 먹는답니다. 노곤하게 누워 발 마사지로 마무리하는 하루. 오늘도 잘 놀았다. 태풍이는 어릴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물을 좋아하고 산책을 좋아합니다. 전과 같진 않지만 전과 다르게 행복한 일상을 보내는 중이죠.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귀엽다라는 생각만으로 데려오기는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제가 받는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이 하고 있을 때쯤에 강아지의 시간이 굉장히 짧다라는 걸 또 어떻게 다 울 것 같아. 오래오래 건강해라. 아프지 말고 건강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아파도 조금만 아프게. 10년을 넘게 함께 지내게 될 나의 가족 반려견은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랑만큼이나 깊은 신뢰와 책임감으로 함께하는 길. 나에게 와줘서, 나에게로 와줘서 고마워. 강력한 한파로 전국이 꽁꽁. 추위로 소문난 인제는 겨울왕국이 따로 없는데요. 추워. 이렇게 추운데 스케이트를 타라고요? 지금 영하 18도예요. 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영하 18도라고요 지금. 이렇게 추운데 어떻게 스케이트를 타요? 왜 못 타요? 이렇게 재미있게 타고 노는구만. 추위도 잊은 채 얼음판 위에서 쌩쌩. 재밌어요. 신나는 겨울 놀이터 인제에서 겨울 추억을 만들어 봅니다. 인제 도심 사이로 흐르는 갯굴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모여드는데요. 발목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익숙한 듯 준비 운동부터 하는 아이들. 날씨가 추울수록 준비 운동을 더 확실히 해야 합니다. 추워. 추워 죽겠어요. 젊음이 좋나 봐요.
얼떨결에 아이들 사이에서 같이 준비 운동을 하고 있는 진아 씨. 아이들은 기운이 펄펄 넘치는데요. 16 아니 진아 씨, 준비 운동하다가 지친 거예요? 네? 힘들지 않아요? 별로 힘들지는 않고 좀 재밌어요. 재밌다고요? 이렇게 스케이트 탈 수 있겠어요? 이렇게 추운데? 그래도 스케이트 타면 재밌어서 추운 게 딱히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진 않아요. 역시 젊음이 좋습니다. 저도 한번 그 재밌다는 스케이트 지금 바로 타보러 가겠습니다. 자연이 만든 특별 빙상장, 방학을 맞은 아이들로 시끌시끌한데요. 머리를 보호할 헬멧과 스케이트를 척척 받아 신는 아이들. 아니 선생님. 네. 저도 스케이트를 빌려야 되는데 네네네. 제가 돈을 안 가져왔어요. 돈을 왜 안 가져오셨어요? 그냥 오늘 스케이트 못 타나요 저? 그럼 안 되는데 부담이고요. 네. 저희 여기 일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스케이트하고 모든 걸 다 무료로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인제군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제 갯골천 스케이트 교실. 꽁꽁한 하천이 얼음 놀이터가 됐습니다. 그동안 배운 실력이 궁금한데요. 잘 타요 스케이트? 아니요 잘 못 타요. 잘 못 타요? 네. 이따 한번 봐야겠는데. 근데 신는 거는 거의 선수야 선수. 누나는 잘 탈 것 같아요? 네. 오! 선수일 것 같은데. 선수일 것 같아. 선출인가? 선출이야 선출. 이따 한번 보여줄게. 잘 봐요. 선출이 발을 보고 있다니. 선수 출신이라는 말에 갑자기 비장해진 김진아 리포터. 과연 어떤 실력을 보여줄지 궁금한데요. 잠깐만 알았어. 잠깐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이게 미끄러워. 이게 이렇게만 가야 되는데 이게 옆으로도 가. 원래 그렇게. 원래 그래? 그렇구나. 나 벽 잡고 이동. 고마워요. 고마워요. 제가 그래도 약간 몸을 예전에 써서 금방 배울 거예요. 한번. 몸을 어떻게 쓰셨어요? 저 예전에 그래도 무용했어요. 유연한 거랑은 스케이트랑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가요? 네. 스케이트는 처음에 양팔 벌리고 팔을 이제 무릎에 손에 얹고 자세를 낮춘 다음에 시선 앞에 보시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네. 그 상태에서 오른발을 밀어. 그리고 왼발을 밀어요. 그렇죠? 스케이트 신고 아장아장 쪽집게 과외로 어느새 자세가 좀 나오는데요. 저 잘하죠 이제? 오. 잘하죠? 역시 선출씨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육이 다 깨어난 것 같아요. 예전의 기억을 좀 되찾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근육도 깨어나고 입도 조금 깨어난 것 입도 같은데요. 깨어났어요? 네. 자, 이제 아이들 스케이트 실력도 만나볼까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워서 그런지 자세도 안정되고 강사님의 말씀 따라 잘 탔는데요. 매일매일 실력을 쌓아온 아이들과 급하게 과외받은 진아 씨의 실력 차이. 잠깐만. 와! 갑자기 해. 생각처럼 쉽지 않죠? 선출이라고 들었는데 선출이라고 들었는데 좀 의심스러운데요? 몸의 근육을 다시 입의 근육을 다시 몸의 근육이 지금 잊었어.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금 깨우면은 금방 일어나. 입만 살았어. 입도 못 산 것 같은데 지금. 입도 지금 추워가지고. 친구는 스케이트 배운 지 얼마나 됐어요? 저 1학년 때 배우고 지금 배우는 거 같아요. 이렇게 스케이트 방학 때 나와서 배워보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좋아요? 네. 친구랑 같이 뭐 배우고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요. 춥진 않아요? 춥긴 한데 그래도 재밌어요. 겨울은 역시 추워야 제맛, 겨울의 재미를 만끽하고 있는데요. 신나게 달리다 보면 차가운 겨울바람도 시원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재밌어요? 재밌어요! 아이들 무리 속에서 웬일로 잘 타는가 했더니 꼼수만 늘었네요.
꾹 밟고 넘기는 척하면서 이거 지지대. 아니 이렇게 그래도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몸에 열도 나고 되게 재밌어요. 한겨울에도 땀나게 하는 매력. 이렇게 한바탕 얼음 위에서 놀고 나면 건강도 좋아지고 즐거운 추억도 쌓여갑니다. 네, 저희가 2월 16일까지 스케이트장을 계속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케이트장을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서단법인 인제군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가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현장에 오셔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국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으니까 오시면 무료로 스케이트와 안전모를 빌려드리니까 즐겁게 마음 편하게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이렇게 스케이트 재밌게 탔는데 앞으로 계속 여기 와서 놀 거예요? 네. 좋아요. 우리 어떻게 놀 거예요? 추워도 겨울방학마다 나와서 알차게 겨울방학을 지내야죠. 주말에 친구들이랑 와가지고 시간 될 때나 그런데 친구 불러가지고 여기랑 탈 것 같아요. 유난히 춥고 긴 인제의 겨울. 하지만 꽁꽁 얼어붙은 얼음 위에서 즐기다 보면 겨울방학의 추억도 생기고 스케이트 실력도 쑥쑥. 남은 겨울방학도 알차게 건강하게 보내세요. 지난 시간 걷기 명상으로 새로운 마음가짐과 함께 우주의 첫 소리인 옴을 찾아 나서는 산사에서의 1박 2일. 템플스테이 첫날을 108배로 마무리해가던 그때 108 염주 꿰는 법부터 방향을 잃어가는데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월정사에서의 템플스테이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스님의 죽비 소리에 맞춰 갈 길을 헤매던 저와 참가자들의 손길은 처음과 달리 두 번 실수는 용납 없다. 차분히 108 염주 만들기에 달인이 되어갑니다. 7시가 조금 넘어서 시작한 108배. 20여 분이 넘어설 즈음 서서히 몸 따로 마음 따로 흐트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108가지 번뇌가 마음속을 어지럽히면서 정말 108배를 다 하는 건가 싶은 생각에 원망이 제작진으로 향해져 갈 즈음 육체적 고통이 밀려오고 그러나 죽비 소리에 맞춰 저도 모르게 절을 하고 염주를 꿰고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무념무상인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죠. 염주라는 게 생강염자를 써가지고 절을 하는 것도 되지만 이제 염주를 통해서 뭐 석가모니불이면 석가모니불 아니면 이제 아미타불이면 아미타불 정근을 하면서 염하는 거죠. 마음속에 부처님이나 보살님. 나를 찾는 여정 안에서 잠시나마 흔들렸던 마음을 다시금 부여잡고 우주의 시작을 향해 가는데요. 그러자 고행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현실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깨닫는 순간입니다. 시작을 의미하는 건데요. 옴이라는 게 우주의 첫 시작 소리. 모든 주문은 옴으로 시작돼서 훔으로 끝납니다. 옴마니 밤매 훔. 옴마니 밤매 훔. 우주 안에 나를 찾는 여정의 끝은 바로 명상. 절에서의 명상은 생각을 집중시키고 삶의 방향을 오른쪽으로 이끌어주며 몸과 마음이 맑아지는 효과가 있어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좋다 나쁘다 싫다 나쁘다 그런데 그것이 지옥에 있든 천국에 있든 깨달았던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마음. 이 마음을 찾는 것을 뭐죠? 참나를 찾는 거리라고 하죠. 수행하시는 분들을 보면 가장 쉬워 보이는 게 바로 명상이건만
저를 비롯한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에겐 108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명상 같더라고요. 아직 우주의 첫 소리를 듣기 위해 갈 길은 참 멀어 보입니다. 굉장히 표정이 지금 평화로운 표정입니다. 만면에 미소를 짓고 계신데 오늘 1일차 어떠셨어요?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건 울고 싶었습니다. 약간 이 미소는 해탈한 미소였나요? 아니요, 이제 자니까. 좀 고된 것도 있었지만 뭐 나름대로 좀 이렇게 느낀 점이라든지. 방학 때 정말 나태하게 살았구나. 그러면 돌아가서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가장 먼저 머릿속에 나태함이 지금 껴뿐만 있고 지금 가장 PC방이 떠오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다짐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예전에 준비를 했다가 포기한 시험이 있는데 재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네. 시험 준비가 여기 템플스테이보다 편하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쉬워요. 그렇습니다.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쉽다니까. 아직 짙은 어둠이 내려앉은 월정사 경내. 하지만 카메라가 돌아가는지도 모른 채 저는 비몽사몽 그렇게 한참을, 정말 한참을 이불과 한 몸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정말 일어나기 싫었고 카메라 감독님이 미웠습니다. 어머, 너무 섹시한가 아침부터.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 죄송한데 2부는 방송이 취소됐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럴 리가요. 우리 제작진이 호락호락한 분들이 아니신 터라 저는 템플스테이 새벽 일정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물론 함께하는 참가자들도 목탁 소리에 새벽의 멍함이 번쩍 트이는데요. 반갑습니다. 아침 요가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발을 맞잡으시고 나비 자세. 절에서 요가를 하는 이유 혹시 아시나요?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나에게 집중하며 인간 본연의 고요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요가 시간. 늘 무언가에 쫓기듯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에겐 꼭 필요한 순간이 아닐까요? 숨을 크게 내쉬면서 어제도 사실은 저희가 저녁에 명상을 했잖아요. 네. 뭔가 오늘도 아침에 명상을 했는데 좀 이렇게 느낌이 어떻게 다르신가요? 네, 아무래도 빈속이고 맑은 아침에 하다 보니까 좀 더 마음을 잘 비울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전까지 약간 뭔가 좀 미래에 대한 고민도 많고 그 다음에 좀 금전적인 고민도 없지 않았는데 이렇게 명상도 하고 108배도 하다 보니까 그거를 좀 잊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나만의 답을 찾기 위해 잠시나마 깊고 깊은 산속까지 들어온 청춘들. 그동안 쌓였던 답을 얻기 위해 스님과의 차담 자리에서 다양한 문답들이 폭풍같이 오고 가고. 좋은 리더가 되고 그러니까 부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 권태를 이겨내는 법이 책마다 다르지만 불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가운데 아무리 기다려도 나올 법한 이 질문을 하지 않기에 제가 나섰습니다. 좋은 짝을 만나려면 어찌해야 하는지. 저도 뭐 출가하면서 연애 안 한 지 오래돼서 요즘에 친구들 보면 너무 급해요. 이렇게 오래 봐야 돼요, 사람은. 그런 것만 안 해도 저는 좋은 눈을 길러준다고 좀 보거든요. 듣고 보면 참 간단한 답을 깨우치기까지 돌고 돌아야만 알 수 있는 답. 하지만 결코 멀리 있는 것 같지 않죠? 밖에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일에 치여서 살다 보니까. 그래서 출근했는데 출가하면 더 바빠요. 출가해도 바쁜 건 똑같아요. 그냥
어차피 저래도 소임을 살아야 되니까 내가 이 주감 출가해서 딱 보니까 그때 이게 내 마음이 문제였던 거지 그 환경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산사에서의 1박 2일의 짧고도 긴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템플스테이 혹시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살면서 꼭 한번 해봐야 될 경험입니다. 많이 놀러 오세요. 나를 찾아가는 긴 여정의 답은 나만이 찾을 수 있다는 사실. 하지만 이런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는 만큼 꼭 가져보셨으면 합니다.